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들이 막 지금 현재 특히 아파트도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난립니다. 그러면 항상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올라가는 변곡점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현재 투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성공하려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기준을 잘 잡고 앞줄로 가라. 여러분들 늘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다. 똘똘한 채로 가야 한다. 수없이 들었는데 뭐가 나에게서는 똘똘한 거지? 가장 비싼 게 무조건 똘똘할 거야 해서 무조건 비싼 거 사서 과연 부자 됐습니까? 정말 만족했습니까? 물론 비싸면 똘똘한 한 채가 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편을 잘 정해서 자기 형편에 맞는 앞줄로 가라라는 걸 저는 중요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줄을 가라고 했더니 저쪽 포천 쪽 384를 대야 돼. 거기 앞줄인데 거기를 가면은 망하겠죠. 그래서 앞줄이라는 데서 투자에서는 기준을 먼저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각양각색입니다. 선호도에 의해서 기준이 막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서 앞줄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기준을 잘 잡아야 하는가? 잘못 가면 뒤쪽을 앞줄로 오인하고 잘못 가면 그만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서울 살다가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앞줄로 가야 돼 해서 서울을 팔고 지방 앞줄로 가신 분들 있죠. 그랬더니 지방은 안 오르거나 조금 오르고 떨어지더니 다 내가 판 것은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앞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줄로 잘 가기 위해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이 기준을 잡는 데서는 명확하게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호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선호도가 높은 거 있겠죠. 지역이면은 일단은 많은 사람이 서울 선호하죠.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이 있겠죠. 선호하겠죠. 뭐 강남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주요 지역이 있겠죠. 주요죠. 마용성 주요 지역이죠. 이런 핵심과 기준이 지역적으로 선호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 선호하는 지역들은 내 갖고 있는 자금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겠죠. 서울 다 나 그냥 압구정 할 거야. 그렇더니 압구정은 뭐 일단 돈 있어야 30억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건 2억.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압구정을 가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압구정을 가는 걸 일단 목표로 삼았으면 일단 소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성공을 시켜서 또 다시 목표를 세워서 압구정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2억 갖고 압구정 갈 거야. 아니면 포기. 이것은요. 포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는 타겟점을 자기에게 맞으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 선호, 호재라는 거 있죠. 호재.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에 철도가 들어오고 아니면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런 호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은 진짜 호재인데 그리고 경전철은 덜 호재거든요. 근데 그냥 마치 경전철 들어오는데 지하철 9호선 뚫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갖다 돈 퍼붓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절대 투자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전철이라도 어떤 역하고 연결이 되고 어떤 지역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한 경전철 사가지고 두량만 다니고 사람도 안 타고 다니고 사람이 타는 데가 개통된다 했더니 그 경전철의 종점에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그런 지역 샀어요. 가격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그건 기준을 잘못 잡은 거죠. 그 북한 쪽으로 기준 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학교도 역시 잘 잡아야 되죠. 학교 선호도에 따라서 학원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간단한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또 평수에 대한 타겟팅도 중요하겠죠. 어떤 동네는 24평, 34평, 41평, 60평대가 있는데 어떤 때는 대형 평수 40평과 60평이 인기가 좋은데 어떤 동네 갔더니 20평, 18평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는 꼭 18평, 24평 좋아하는 데 가서 타겟팅 딱 앞줄 잡았다 60평 샀어요.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영원히 그냥 둘이 사는데 60평 살아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60평이니까 30평 나눠야 되겠죠. 반은 비닐 쳐가지고 놓고 반만 사용해야 되고 그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힘들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잘못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60평이 선호 지역인지 34평 선호 지역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아야만 목표를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투자하고 주거를 좀 분리하라. 특히 신혼부부들 좀 이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혼 때 되면은 항상 신부들이 가오를 많이 생기죠. 죄송합니다. 일본 말인데 얼굴 좀 뭔가 지금 현재 남한테 좀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도 없고 뭐 그러는데 굳이 보증금 얼마에 또 반 전세 들어가가지고 굳이 30평, 34평 옷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면 집은 거기에다가 또 집은 커졌죠. 그럼 살림살이가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가재, 도구, 이런 거 구색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를 사는다가 한 2년 지났더니 주인이 들어와서 산대. 안 살려고 착착 전세 올려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버티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2년 지났더니 또 이사 가래. 그러면 살림해온 거 34평에 만든 살림이 이사 2번 하면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이거 엉성하게 부서져 가지고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신혼부부 때는 가장 이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춥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데 살고 살림도 줄이고 그래서 투자를 좀 해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 첫 번째 목표를 정해서 남편과 내가 번 돈 이자 낼 수 있는 건지 계산을 해서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내가 산 집 사가지고 전세 끼고 사놨다가 자기는 좀 사는데 자그마한 데 살다가 3, 4년 있다가 전세 내보내고 대출받아서 좀 내보내고 들어가서 좀 비과세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다음 목표점 세컨 목표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팔고 비과세를 팔고 사놓고 전세 끼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작은 데서 살다가 가가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되거나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좋은 집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부터 큰 데 사는 사람들 있죠. 내가 다 알아요. 30평 40평 살다가 집만 많아가지고 집 살 기회가 있는데 그 집이 아까워서 그래서 집 못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 이사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약간 이 신혼 때부터 연습을 잘해라. 그래서 신혼 때부터 부자 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투자하고 주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라. 처음에는 좋은 데다가 좀 투자해 놓고 본인 주거는 아직은 건강하니까 정말 좀 몸테크 한다고 그러죠. 몸테크 하듯이 살고 또 몇 년 돈 모아서 투자한 데 가서서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또 몸테크가 되는 거죠. 살다가 또 사놓고 또 몸테크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몸테크 했는데 기준점 잘못 잡아가지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앞줄 잘 보고 앞줄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대장주가 있죠. 대장은 별이 포스타입니다. 대장 선호도가 얼마나 높으면 포스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장인 지역을 선택을 해놓고 비록 내 직장은 이 A, B, C, D 내 직장은 B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C에다가 사놓고 전세를 놓고 D에서 살자는 거예요. D에서. 근데 D에서 내가 집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사라. 맨날 여기 끝에 가서 사지 말고 항상 이 대장이 어디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날 압구정만 대장이냐?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대장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여의도고 영등포고 목동 있고 여기 이렇게 마곡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렸더니 여기서 어디가 대장이에요? 여기서는 여의도가 대장이죠. 여의도가 없을 때는 마곡과 목동이 비교하면 목동이 대장이에요.
마곡 내에서는 여기 수명사 파크 이런 학군이 좋은데 여기가 대장이에요. 여기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여기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상 돈이 없어서 목동을 살고 싶은데 목동에 사놓고 전세를 놓고 자기는 화곡동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것도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재개발 투자 한번 봅시다. 용산 한번 볼게요. 용산. 자, 지금 자 용산 여기 청파동 일가라고 할게요. 청파동 일가. 청파동 일가. 그 다음 여기 공덕 있고 공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마포 신촌 서강대 여기 신촌 광흥창역 여기 대흥동이라고 할게요. 대흥동. 그 다음에 서교동이 있고 이렇게 성산동이 있다고 할게요. 자, 어디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용산이 없다면 공덕이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 열심히 목표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청파동, 서계동이 들어왔어요. 어디가 목표가 되겠죠? 청파동이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공덕은 마레푼이 뭐니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한다고 지금 이제 뭐 청파 1구역 뭐 신속통합기 공공 재개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얘는 재개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없어. 노후 주거지예요. 그래서 빌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대장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주거를 하시는 분들, 주거하고 투자를 분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거하고 투자를 같이 해야 된다면 공덕이 대장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돈 들어가서 자기 돈을 살면 돼요. 그 대신 뭐냐면 편리한 주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공덕 이미 다 올랐는데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쪽 뒤로 거꾸로 가지 말고 같은 돈이면 투자할 수 있으면 청파동에다가 사놓고 청파동에 아파트가 되고 나면 그만큼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거주 및 투자는 공덕, 아파트가 넘버원이 되겠고 그럼 앞줄이 다 이쪽으로 생기겠죠. 기준점이 공덕이죠. 그런데 난 아파트 하나 있어. 난 미래가 좀 나을 거야. 지금은 돈이 좀 없지만 그냥 또 내가 나중에 여기에 살 거야라고 한다면 공덕보다는 용산 민족공원 있고 서울역 있고 서울 북부역 역세권 개발하고 여기 아파트가 공덕처럼 용산 일대가 다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덕이 비쌀까요? 청파동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숙대 앞에 청파동이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놓고 가야 된다면 기준점이 대장주는 청파동이 되겠죠. 그러면 청파동을 먼저 가기 위한 목표를 세워놔서 청파동에서 하나 사놓고 전세 끼고 나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 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잘 잡는 사람들이 10년을 내다봤을 때 훨씬 투자 성공하고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항상 주거하고 투자를 같이 하다 보면 아파트 중심으로 다녀요. 그래서 아파트 중심이 아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준점을 잘 잡고 앞줄로 가라. 앞줄. 어디가 앞줄이냐? 용산이 앞줄이다. 그리고 여기 강남으로 왔을 때는 압구정이 앞줄이다. 그러니까는 거기 역삼동, 반포동, 양재동 이런 데가 앞줄이니까 그쪽에 사놓으면 더 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변수 뭐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노후도가 어떻게 되느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면 재개발이 빨리 가고 아파트가 빨리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니까 그때 맞춰서 들어가야지, 입주해야지 이런 마음을 맞추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투자가 용이롭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기준점에서 못 살아야 할 경우에는 내가 돈은 현실적으로 살 돈이 D밖에 없다라면 C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전세 살고 나는 D에서 일단 임대라도 살고 그리고 목표가 일단 끝나고 나면 다시 또 B에다가 사놓고 C에서 또는 D에서 임대 살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중에 대장까지 대장 지역 내가 가장 원하는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잘 세우는 자만이 그 목표를 이루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10억 있으면 뭐 할 거고 5억 있으면 뭐 할까. 관심도 없는 초보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더라도 불안하고 초세서 그걸 받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심, 부동산 세계에 관심을 갖고 적어도 국토부에 가서 아파트나 빌라들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거래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한 번 정도 적어도 뭐 많이는 아니에요. 3개월이나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는 관심을 갖는 자에게만 반드시 온다. 그렇지 않은 건 나머지는 다 복권형, 로또형 투자다. 로또형 기회다. 기회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기회이지 복권처럼 우연히 무슨 뭐 당첨되듯이 하는 건 그건 기회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업력, 실력, 경험치를 높이시는 투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